자, 2026학년도 수능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2026학년도 수능 미적분 문제풀이를 좀 해볼게요. 27번까지는 흔히 볼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풀이를 생략하고요. 28, 29, 30 세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자, 28, 29, 30번 문제가 있는데 먼저 잠깐 이제 총평을 하자면은요. 28번은 좀 전형적인 문제인데 약간 고전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 역함수 관련된 문제인 것 같고 29번은 무한급수 문제긴 하지만 무한급수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수열 문제죠. 수열 문제. 이런 문제가 미적분에서 꼭 하나씩 등장을 하더라고. 30번은 역시 전형적인 미분에서 좀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프의 개형 잘 그려야 되는 문제고요. 자, 일단 28번을 보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fx가 주어져 있고요. 이 위에 한 점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부르고 또 이 점에서의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g라고 불렀을 때 hg는 문제에는 설정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선생님이 쓴 거야. h에서 g까지의 거리, 즉 수선의 발과 이 y축과 만나는 점 사이의 거리가 t라고 했을 때 그것이 t가 되게 하는 s값을 뭐라고 부른 거야? gt라고 부른 거예요. 되겠죠? 자, 그랬을 때 gt를 2분의 1에서 4분의 27까지 정적분한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f'x를 구해봐야겠죠? 계산해보면요. f'x는 x-1 더하기 얼마? x 플러스 1분의 1이고요. 요거는 통분해주면 x 플러스 1분의 x의 제곱이 됩니다. 이걸 통분을 하는 게 편할지 아니면 이대로 안 두는 게 편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일단 통분을 해봤어요. 통분하니까 좀 깔끔해 보여서 상관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와 있는 거냐면 여기까지 y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곡선이 어떤 모양인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한번. 예, 대충 그렸습니다. y는 fx예요. 그리고 이 위에 한 점 뭐가 있는데 s, fs라는 점이 있어요. 여기서 이쪽으로 수선의 발을 내렸으니까 이 점의 좌표는 fs가 될 거고 y 좌표는 맞지? 일단 여기서 접선을 그려야 될 텐데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직접 이 f'x 구한 거 대입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일단 이렇게 할게요. s, fs에서의 접선이니까 y는 f's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s 플러스 fs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이놈을 풀어주면 f's x 그 다음에 플러스 fs 마이너스 s f's가 돼요. 이놈의 y절편 x의 0 대입한 값이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요 점의 좌표가 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g, 요게 h다. 되겠죠? 자, g가 h보다 아래에 있는 건 명백한데 따져볼까요? 지금 f'x가 x 플러스 1분의 x제곱이에요. 근데 여기서 s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0보다 큰 값 대입하면 당연히 양수인 거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증가하는 함수의 모양일 것이고요. 얘가 더 아래에 있을 겁니다. 그럼 hg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데? hg의 길이는 자, 요 놈에서 요 놈을 어떻게 하면 돼요? 빼면 되죠? 그럼 fs는 사라질 거고요. 네, 그냥 s, f's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뭐예요? 이거 s 대입해서 s 한번 곱한 거니까 s 플러스 1분의 s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랬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이 hg의 길이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길이가 t가 되는 s값을 gt라고 불렀다는 얘기는 요 놈은 t다라는 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거야? s는 gt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놈과 이놈의 그래프가 완전히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제 t를 s로 바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t를 s로 바꾸는 게 아니라 s를 t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 놈이 지금 1대1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s는 gt를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g라는 건 이 함수 sf's라는 함수의 역함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긴 거냐면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여기를 우리가 t축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뭐라고 부르고 s축이라고 부를게요. 요 놈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그럼 여기 얘가 지금 증가하는 함수거든요. 대충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얘가 t는 s 플러스 1분의 s의 세제곱이라고 부른다면 이것이 바로 s는 gt의 그래프랑 정확히 동일한 거예요. 이해되죠? 이걸 만족하는 이걸 만족하는 s값을 gt라고 부르게 했으니까 얘가 만족할 때 s는 gt가 되는 건 문제의 조건에서 당연한 겁니다.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뭘 구하라는 거야? 인테그랄
2분의 1에서 어디까지? 4분의 27까지 GT의 DT를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잘 보니까 이게 T축이잖아, 그치? 원래는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역함수를 그려놔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하겠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뭐가 있고요. 2분의 1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을 때? 4분의 27이 있을 때 바로 이 영역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죠. 이렇게 그림으로 풀지 않으면은 치환적분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는 있기는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S가 GT니까 이게 S잖아, 그지? 그럼 S 이퀄 GT라고 쓰고요. DS는 뭐가 되니까? 예, G 프라임 T DT가 되니까 이걸 이용해서 얘를 바꾸고 뭐 뚱냥뚱냥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G 프라임 T는요. 이거 미분해서 어떻게든 뭐 구할 수 있겠죠. 양변 미분해서. 뭐 음함수의 미분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이렇게는 안 할게요. 예,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자, 요 놈을 만족하는 S를 GT라고 본다는 얘기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S의 값에 따라 T의 값이 정해지는 걸 이 함수로가 본다면 T의 값에 따라 S의 값이 정해지는 게 S는 GT니까 이쪽을 공역, 이쪽을 정역으로 본 함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넓이 구하라는 얘기다 라는 거죠. 자, 지금 T 값이 2분의 1일 때예요. 근데 T가 2분의 1일 때 S는 얼마입니까? 예, 그냥 보이죠? S가 1이면 T가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거 1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T값이 4분의 27인데 딱 보이지? 얘 27 만들려면 S가 3이잖아, 그지? 3 대입하면 4분의 27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 넓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인테그랄 2분의 1에서 4분의 27까지 GT의 DT라는 것은 바로 요 사각형 넓이에서 뭘 빼고 요 넓이를 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 넓이까지 뺀 게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걸 한번 식으로 써볼게요. 이쪽으로 와보겠습니다. 요 놈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 3 곱하기 4분의 27 그리고 마이너스 1 곱하기 2분의 1 뭐 한 거예요? 이 넓이에서 이 넓이 뺀 거죠. 그죠? 그 다음 빼기 어떻게 합니까? 인테그랄 어디에서 어디까지? 1부터 3까지 S 플러스 1분의 S의 세제곱의 DS. 그래서 요걸 계산하란 문제입니다. 맞죠? 예. 계산하면 이 값이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앞에 건 그냥 상수고요. 이 뒤에 있는 걸 이제 적분하는 요령만 잠깐 가르쳐 드리면 S 플러스 1분의 S의 세제곱이라는 게 이렇게 바뀔 수 있죠. S 플러스 1분의 S의 세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S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이건 S의 제곱 마이너스 S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S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어서 얘를 적분하는 문제로 바꿀 수 있다. 뭐 어쨌든 요 적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산이 복잡합니다. 선생님이 나이가 먹어서 계산하면 자꾸 틀려요. 그래서 문제풀이에 개요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확인하는 문제, 사용하는 문제란 얘기고요. 29번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AN이 등차 수열인데 첫 항과 공차가 같다 그랬어. 그리고 BN은 등비 수열인데 자, 이게 어떤 자연수 K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대요. 그리고 I는 1, 2, 3이고 그치? 자, 요거 조금 더 풀었으면 이런 얘기야. B의 K 플러스 1은 뭐고? A1분의 1 빼기 1인데 이걸 1 마이너스 A1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B의 K 플러스 2는 A2분의 1 마이너스 A2라고 쓸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B의 K 플러스 3은 A3분의 1 마이너스 A3 이러한 K 값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A1, A2, A3는 뭐예요? 등차 수열이죠. 근데 그 등차 수열 가지고 이런 놈을 만들었더니 이것은 뭐를 이룬다? 등비 수열의 연속한 세항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BK 플러스 1, BK 플러스 2, BK 플러스 3이 등비 수열 이루니까 가운데 것의 제곱이 일단 어떻게 되느냐? A2분의 1 마이너스 A2의 제곱은 뭐가 돼야 되고요? A1분의 1 마이너스 A1에다가 곱하기 A3분의 1 마이너스 A3가 될 거예요. 맞죠? 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얘를 정리하면은요. A2의 제곱 1 마이너스 2A2 그 다음에 더하기 A2의 제곱 이퀄 요 놈은 A1 곱하기 A3 분의 이게 1 마이너스 A1 더하기 A3 그 다음에 더하기 A1 A3가 됩니다. 자, 아무 말 없이 지금 풀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한 거냐면 얘는 등비수열인데 얘는 등차수열이잖아요. 그쵸? 그럼 얘를 만족하는 관계가 있는 수열이 그렇게 흔하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찾아보려고 등비수열이라는 조건을 한번 썼고요. 여기서 등차수열 조건 한번 더 써야 되겠죠. A1, A2, A3는 등차수열이니까 A1 더하기 A3는 뭐가 돼요? 얘가 2A2가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요 놈은 다시 어떻게 되냐면 A1, A3 분의 얼마가 돼요? 1-2A2 더하기 A1, A3가 되는데 자, 양쪽에서 1씩 빼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사라집니다. 그죠? 얘분의 1이고 얘분의 1이니까 사라지죠. 그죠? 남는 건 뭐만 남아요? 얘와 얘와 같다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1-2A2도 있어요.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A2의 제곱에 1-2A2는 A1 곱하기 A3에 1-2A2가 되는데 정리하면요. A1, A3에 1-2A2 그리고 이쪽은 A2의 제곱에 1-2A2 이렇게 됩니다. 함부로 이런 거 약분하면 곤란하죠. 그죠? 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얘가 0이라면 얘 그냥 만족하는 건데 이것이 0이 아니라면 어떻게 돼야 돼? 요 놈과 요 놈이 어떻게 돼요? 같아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A2가 얼마거나 2분의 1이거나 아니면 A2의 제곱이 A1, A3가 돼야 되는데 이 얘기는 A1, A2, A3도 무슨 수열 이룬다는 얘기야? 등비수열 이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등비수열을 이루면서 동시에 등차수열을 이루는 수열은 모든 항이 같은 값이 되는 수열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첫 항과 공차가 같고 A1이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식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간단히 하나를 A, 그 다음 걸 2A, 그 다음 걸 3A라고 놓고 계산해봐도 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야. 아이고, 처음부터 그냥 이걸 A, 2A, 3A로 했으면 훨씬 편했겠네요. 그죠? 근데 좀 더 일반적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A2가 얼마란 얘기다? 2분의 1이란 얘기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첫 항과 공차가 같으니까 A1을 뭐라고 부르고 A, A2를 2A, A3를 뭐라고 부르면 3A라고 부르면 다시 말하면 이거 처음부터 이거 대입해서 풀었으면 훨씬 더 편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좀 어렵게 간 것 같아요. 좀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예. 등차 수열이 등비수열. 등차 수열인데 얘네 씨 등비수열을 이루려면 A2가 얼마일 수밖에 없다? 2분의 1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A2가 2분의 1이야. 얘가 2분의 1이면 얘는 뭐겠어요? 4분의 1이고 얘는 4분의 3이 될 겁니다. 찾았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살짝 지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찾았으니까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진 거냐면 정리를 해보면 얘가 A1에다가 얼마 대입하면 4분의 1 대입하면 4분의 1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얼마예요? 3이죠. 그죠?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는 거고 3이 되는 거고 여기 2분의 1 대입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1 되는 거고 얘는 얼마야? 3분의 1이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야. 여기에 수열 AN이 있고 여기에 수열 BN이 A1이 4분의 1이고 A2가 2분의 1이고 A3가 4분의 3인데 지금 BK 플러스 1이 3이고 BK 플러스 2가 1이고 BK 플러스 3이 3분의 1까지 찾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K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자연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B라는 것은 공비가 얼마인? 3인 등비수열인데 얘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얘가 절대로 뭐가 될 수는 없어요. B2가 B1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 앞에 항이 적어도 하나 더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하나가 있으면 얼마야? 9지. 앞에 하나 더 있다면 27인데 초항이 27이 돼버리면 이 무한급수의 합이 얼마가 됩니까? 30을 넘어가게 됩니다. 이쪽은 계산하면은요, 뭐만 남냐면 이거 부분분수로 바꿔서 계산하죠? A1분의 1만 남아서 4만 남고요. 이쪽이 34보다 커지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항이 없다는 얘기고 얘가 B1이고 얘가 B2고 얘가 B3다. 이런 식으로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B에는 뭐고요? 9 곱하기 3분의 1에 n-1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A2는 2분의 1 찾았고요. 이 무한급수는 첫째 항이 얼마고?
B1이 얼마니까? 9. B2가 얼마? 3이니까. 첫째 항이 얼마고? 3이고. 공비가 얼마인? 9분의 1인 등비 급수가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곱하면 게임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계산은 하지 않도록 할게요. 이해되죠? 자, 이제 3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fx가 연속이고 증가함수라 그랬고, x의 범위에 따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일단 좀 뭐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뭐 설명을 다 하긴 좀 뭐 하고요. fx가 연속이면서 증가함수가 되도록 f 인버스 x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걸 좀 찾아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위에 거에서요. f 인버스 x의 절대값은요. 4 넘긴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는 거니까 절대값에 2분의 1에 x의 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5. 요건 제곱이 사라져야 되겠지? 이건 지우자 살짝.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f 인버스 x의 절대값을 씌운 게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1,0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과 y는 fx의 교점의 개수를 gm이라고 했다. 다시 할게요. 다시. 자, 이제 30번 문제인데요. 조건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fx가 연속이고 증가함수라 그랬고요. 절대값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1보다 클 때 f 인버스 x가 나와 있네요. 마이너스 1,0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과 y는 fx, 얘가 아니라 y는 fx. 뭐 얘의 그래프 그린 다음에 대칭해서 그리면 되겠죠. 교점의 개수를 gm이라고 불렀어요. 무슨 얘기냐면 1,0 지나고 기울기 막 옮기다 오면 그래프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 생기겠지, 그지? 그게 이제 중간에 달라질 텐데 어디서 달라져? m이 a일 때하고 b일 때 달라질 거야. 불연속이라는 뜻입니다. 뭐 이런 값 계산하라고 했네요. 자, 먼저 그래프를 좀 한번 그려볼 텐데요. 요걸 그리는 과정은 조금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30번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이 문제를 보고 있다면 거의 문제의 풀이에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근접을 해서 이제 문제 뭐 풀이를 보고 있겠죠. 예. 전혀 근접하지 못한 풀이를 볼 일도 없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보면은 간단히 써줄까요? f 인버스 x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의 x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거거든요. 절대값 바뀌어주면.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구간 내에서 얘가 증가할 수 있도록 만들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얘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 대충 이렇게 생겼거든. 여기가 얼마고?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얼마예요? 1이죠. 근데 감소함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증가함수가 되려면 뒤집어야 되겠지? 그래서 실제로 f 인버스는 여기서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돼야 합니다. 증가하려면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가 실제로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요. 그래프를 대략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얼마? 1. 그리고 여기가 얼마? 2. 그리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도록 나와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이제 지수함수인데요.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 얘가 증가함수가 되려면 절대값이 빠져야 되죠. 그쵸? 그래서 그냥 f 인버스 x가 1보다 큰 경우에는 뭐가 돼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나올 텐데요. 이때가 함수의 식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y는 2의 x-1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 여기서 이 절대값 없어진 이유가 뭐냐면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는 절대값 x가 그냥 x니까, 그치? 증가값 쓰려면 이렇게 하면 되고요. 절대값 x가 1보다 큰데 x가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는 여기가 일단 마이너스로 바뀔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뀔 텐데
f 인버스 x가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증가함수가 아니라 감소함수가 돼요. 그래서 절대값 씌웠으니까 부호 바꿔가지고 이쪽이 뭐가 될 거냐면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되겠죠? 그리고 요 사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 x제곱 마이너스 5예요. 자, 이게 누구의 그래프예요? fx의 그래프입니다. 근데 우리는 fx가 아니라 f 인버스 x의 그래프예요. 근데 우리는 fx의 그래프를 알아야 되거든. 사실 그냥 이 위에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y는 fx랑 y는 f 인버스 x는 어디의 대칭이니까? y는 x의 대칭이니까 이렇게 해놓고 1,0이 아니라 0,1을 지나게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풀지 않을 거예요. 그냥 제대로 한번 전공법으로 풀겠습니다.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이제 y는 fx의 그래프, f 인버스 x의 그래프야. 그럼 y는 fx의 그래프는 얘를 어디에 대해서? 네, y는 x에 대해 대칭시킨 거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될 거냐면 요렇게 돼서 여기가 얼마가 되고 2,1이 될 거고요. 요런 형태의 모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역시 요렇게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일 거고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지금 친 게 볼록성이 바뀌는 변곡점이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 점이 얼마냐면 2,1이고 여기서의 접선을 구해보면요. 여기서의 접선이 정확히 어떻게 되냐면 기울기가 1이 돼서 이 1,0을 통과해요. 그러니까 절묘하게 문제가 만들어져 있어요. 사실 저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드는 걸 되게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특징에 맞게 꽉 짜여진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굉장히 훈련이 많이 된 학생들은 문제를 보면 아, 요런 특징이 있겠지라는 걸 이제 금방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잘 못한단 말이야. 실제로 미분해봐. 미분하면 뭐예요? 2x-1제곱이고 1 대입하면 1이니까 기울기 1이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미분해봐. 미분하면 기울기 1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에서. 아, 여기서 기울기 1이니까 여기서도 기울기 1이겠죠.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는 어떤 그래프를 보고 있는 거냐면 역함수의 그래프니까 이 그래프를 보고 있는 거야. 이 빨간색, 그치? 이게 y는 fx예요. 노란색은 역함수 그래프니까, 그쵸? 그 다음에 1,0을 지나면서 기울기를 한번 바꿔볼 건데 이렇게 되면 한 개의 점에서 만나요. 그죠? 기울기가 음수일 때도 여전히 한 개의 점에서 만납니다. 계속 한 개에서 만나요. 그죠? 계속 한 개에서 만나다가 이렇게 딱 되는 순간에 몇 개의 점에서 만나냐면은 한 개에서 만나는데 여기서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이라도 커지는 순간 이쪽으로 쭉 가면은 언젠간 만납니다. 실제로 이 언젠간 만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문제 보면 이런 거 나왔을 거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lnx가 무한대다. 이거 좀 너무한 거야, 사실은. 왜 너무한 거냐면 이거 안 배운 애들은 모르는 겁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사실을 이용하면 1차식이 결국 로그 함수보다는 언제나 더 빠르게 증가한다는, 아니, 0이라 그랬지. 1차 함수가 로그 함수도 언제나 빠르게 증가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0보다 크다면은 이쪽은 이제 지수함수, 역함수니까 로그 함수 모양이겠죠? 언젠간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근데 왜 여기를 지난다고 했어? 여기를 지나고 이제 기울기가 앙수가 돼야 되는 건데. 예. 이건 지웁시다. 좀 피곤한가 내가? 이렇게 하면 언젠가 만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기울기가 0보다 작을 땐 교점이 하나, 0일 때도 교점이 하나예요. 그죠? 근데 0보다 조금이라도 켜지면 교점이 몇 개로 바뀌냐면 저 위에서 하나 만나고요. 요렇게 지나가면 여기서 또 하나 만나고요. 그 다음에 더 가면은 저 뒤에 어딘가에서 하나 만날 겁니다. 그쵸?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교점이 3개가 됩니다. 기울기가 좀 더 커질게요. 좀 더 커져서 어떻게 되면 정확히 이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저 위에서 하나 만날 거고 여기 접할 때니까 이때는 2개가 되는 겁니다. 이때의 기울기를 뭐라고 부르면, 이때의 기울기를 B라고 부르면 그 B가 바로 뭐인 거예요? 두 번째 불연소점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첫 번째 불연소점은 뭐였어요? 0이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여기서 A는 0이라는 걸 알아냈고요. 아직 B가 뭔지는 몰라입니다. 뭐 대충 요 놈의 기울기라는 거 알고 있는 거지, 그지? 자, 이 상황에서 GA는 뭐야? 예, A가 0이니까 G0을 얘기하는 거고 G0은 기울기가 0일 때 교점의 개수니까 얼마예요? 1이 됩니다. M이 A 플러스로 갈 땐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양수일 때서는 극한을 얘기하는 거니까 기울기가 0이 아니라 0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얼마야? 교점이 3개인데 거기서 0으로 가까이 간다고 해서 바뀌진 않죠. 그래서 이것도 얼마겠어? 3일 겁니다. 되겠죠? G, B는 당연히 뭐겠어요?
기울기가 b일 때의 교점의 개수니까 여기 한 개, 저 위에 어딘가에 한 개. 그래서 얘는 2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인데 이제? 뭐만 찾으면 되는데? 저 b분의 LMB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석하는 건 사실 30번 문제라고 보기에는 조금 허접합니다. 30번 문제라고 보기엔 허접하고 실제로 여기서부터 이제 해석하는 게 조금 어려운 건데요. 조금 한번 지우고 나서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필요한 조건들은 거의 다 나왔으니까 다 지웁니다. 예, 다 지우고요. 요것까지 지울게요. 자,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요 점을 지나면서 아이고 미치겠다. 너무 많이 지웠어요. 요 점을 지나면서 정확히 어디에서 여기서 접할 때 요때의 얘의 기울기가 뭐인 거야? b인 거지. 그럼 얘의 기울기가 b라는 사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요 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은데 자, 얘가 y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거든요. 요거 이제 풀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2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로그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에요. 넘겨주면 마이너스 x는 ln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x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ln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래서 y와 x를 바꾸면 y는 뭐예요? 마이너스 ln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돼요. 이게 무슨 함수예요? 예, 역함수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 요쪽 상황에서 요 부분에서의 fx는 어떤 모양인 거냐면 우린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ln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요. 되겠죠? 그럼 요 점의 좌표를 뭐라고 두고 우리가 예, t, ft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 t, ft가 어떻게 되느냐? 요 점의 좌표 p라고 할게요. p를 갖고 와보자. t, 계산이 좀 복잡한데 뭐 마이너스가 많아서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거 암산 연습시키는 것도 아니고. 자, 그리고 이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는 얘 미분한 거니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접선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접선의 기울기가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기울기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분의 1은 1 마이너스 뭐분의 t분의 0 마이너스 ft죠. 마이너스 ft인데 ft가 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ln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t 값이 b가 아니에요. b 값이 뭐냐면 b는 이 직선의 기울기죠. 다시 말하면 t와 b의 관계가 뭐냐면 여기서 b가 바로 뭐냐면 f't입니다. 근데 f't가 누구야? 예, 접선의 기울기 얘잖아, 그지? 다시 말하면 이 자체가 뭐란 얘기예요? b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t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느냐? 예, 못 구합니다. 못 구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래서 우리가 b분의 lnb라는 걸 써보면 b분의 lnb는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곱하기 ln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분의 1이 돼요. 되겠죠? b가 얘니까 b분의 1은 얘의 역수일 거고요. lnb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요거 계산하면은요 t 플러스 1에 ln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럼 이 값을 우리가 b분의 lnb라고 부른 거거든요. 근데 잘 보면은요 이 식에서 우리가 이 값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애초에 조작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건 지우겠습니다. 요식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겠습니다. 이렇게 곱하면 좌변은 뭐가 되고요? 1-t가 되고요. 그 다음 요 놈이랑 요 놈이랑 곱해볼게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요 놈은 마이너스 t 플러스 1에 뭐가 되고요? ln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그 다음 요 놈이랑 곱해야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네, 플러스 t 플러스 1이 되겠죠. 계산이 제대로 된 건가요? 1-t분의 아이고 계산 하나 틀렸네. 여기가 뭐가 돼야 돼?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되면 이쪽이 뭐가 돼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이 돼야 합니다. 마이너스 t 사라지고요. 얘를 어떻게 하면 넘기면은 우리는 마이너스 t 플러스 1에 ln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이 얼마다? 2다. 즉, 요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인데 얘가 바로 뭐예요? b분의 lnb가 되는 거죠. b분의 lnb의 제곱을 구하라 그랬죠? 얼마가 됩니까? 4가 됩니다. 그래서 구하는 답은 11이다라는 되게 희한한 문제죠. 사실 이런 문제는 너무 이렇게 조작을 해야 되고 굉장히 좀 우연히 찾아지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만은 뭐 수능이 요즘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또 이런 문제를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미적분 문제를 3개를 좀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어요.